네, 이어서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는 송귀희 박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송귀희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귀희 박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귀희 박사님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치코 캠퍼스인데 사회사업학과 정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원래 한국에서 출생을 하셨지만은 미국에 사신 지가 30년이 넘으십니다. 현재 미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사단법인 또 이 대한사랑 해외학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미국에서 30년 이상 아동 및 가정의 정신건강 상담도 이렇게 하시고 또 공인 임상사회 사업가이시기도 하시고 또 재미 한인 사회사업 교육자 협의회 협의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원래 오늘 이 논문은 거의 영어로 쓰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발표는 그런데 한국어로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3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해서 조금 서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고요. 오늘 송귀희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제목은 한국 여성의 한 치유 과정에 대한 임상 실천 사례입니다. 송 박사님 발표 시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귀희 교수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상생문화연구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오래 있는 관계로 한국말이 좀 서투르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는 이 임상 실천 사례는 저의 1999년도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한국 민족 정신 철학의 후천 개벽 사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치유 과정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기본적인 입장에서 4단계의 한 치유 변형에 대한 개념의 틀을 잡고 서양 포스트 마던 임상 실천 관점을 중심으로 제가 조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그 민족의 우수한 그 정신 문화의 정수인 후천 개벽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의 한 치유에 대한 과정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순서로 저기 이제 목차가 보이는데요. 시작하는 말, 한국의 한의 개념, 한국의 한 치유 변형의 4단계 개념적 틀, 서양 포스트 마던 임상 실천의 패러다임 전환, 그 다음 목차 보면요. 4단계 한 치유 변형에 대한 분석 결과 1단계 삭히기, 2단계 넋두리, 3단계 한풀이, 4단계 마음 비우기로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양 포스트 마던 전문 치료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족 관계에 대한 의미, 대화적 말하기 발달, 부모의 강압적, 아동의 혐오적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치료자의 대화, 관계 과정의 특성을 분석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 치유 전문 치유 변형에 대한 새로운 철학 이론적 함의로서 영성에 대한 차원을 중심으로 관찰을 하겠고요, 살펴보겠고요. 특히 그 증산도 보온 회원 상생에 도와 정역 금화 교육 원리와 정역 8계도에 있는 사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치유 변형의 새로운 방법론적 함의로서 애드밴스된 고급화된 한의 도의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말, 한의 치유는 가능한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저랑 이 짧은 시간 여행하는 동안 이런 질문을 함께 갖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삶은 단지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을 짜는 과정이다. 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없고 나의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자꾸 슬픔을 짜시는데 증물 짜는 분의 능숙한 손에는 그분이 계획하신 무늬에는 검은색 실이 금색, 은색 실만큼이나 필요하다. 그랜트 콜팩스 툴러의 천 짜는 분 중에서 먼저 그 한에 대한 개념을 한과 원한의 개념이 구분됐기 때문에 특히 증산도 민족 철학적 사상에서 볼 때는 한과 원을 구분을 했고 원한과 또 원한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과 한에 대한 구분을 먼저 살펴보면 한은 특정 가해자가 없는 주체적 정신 억압 상태로 스스로 응어리진 한을 풀어라 하는 그 한풀이 말과 같이 내적 인식의 한보다는 예술적, 종교적 형태로서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은 명백한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가 있고 가해자인 타인의 힘이나 차별적 사회제도, 환경, 관습으로 형성되어 인간관계의 부당함에 대결함으로써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원한과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원한과 원한의 구분을 보면 원은 원한의 전 단계입니다. 권력자에 의한 원이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원한이 되고 특히 이제 불확실한 외부 사회나 문화적 상황에 의한 원이 생기면 한이 되고 그 응어리진 원한이 원한이 되어 살기 촉으로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원한은 상당히 심오한 의미로서 증산도 민족 철학적 사상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천 상극 질서 아래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의 내면 속의 괴로움과 슬픔, 특히 그 원한의 파괴력에 대한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천 상극 질서라고 하면 우주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원의 총체적 해결 프로젝트인 청지공사의 불가피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을 병적인 마음의 심리적 증상으로 국한하여 정의하지 않고 우주 선천 상극 질서의 필연적 결과로 모든 존재의 보편적 특징으로 그 보편화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한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의 파괴력이 특히 이제 한국 그 여성의 한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볼 때 이 증산도 도전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깊이 원을 품고 돌아가매 원기가 하늘까지 미쳐 공사가 되대로 돌아가지 않는지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운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증산도 도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국의 한 치유 과정의 4단계 개념적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키기에서 보면은요, 정이 메마른 다친 마음 상태로 낮은 사회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이런 경험을 내면화된 상태이고 운명과 비극에 대한 수용은 하지만 이 상태에서 자책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원의 원초적 감정인 분노, 노여움, 좌절감, 복수심, 결분 등을 수용 가능한 형태로 변형하여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넋두리 단계를 보면 그 원초적 감정이 문화, 사회적으로 용인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비극적 운명의 짐을 잔인한 사실로 이렇게 거부하게 되고 운명에 대해서 또 대항하는 이런 의식이 발달을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개인 비극을 이렇게 반추하지만 자신과 또 삶 전체에 대한 초연한 상태를 갖게 됩니다. 감정적 독성인 원은 한해 초연한 눈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웃고 울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 한풀이 상태는 개인적 한해 감정 공개, 풀어지고 소통이 되고 공유되고 수용되는 이런 경험의 상태이고요. 특히 한을 경험한 타인에 대해서 공감과 공통 운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서로 위로를 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존엄성을 향상시킬 동반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극과 거리를 두면서 응어리진 감정이 사라져 끝이 납니다. 특히 이때는 슬픔이나 서름은 신바람, 흥겨움 또는 신명으로 바뀌고 정이 넘쳐 긍정적 주제, 용서와 같은 것이 전개됩니다. 4단계 마음 비우기에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요, 평온, 평화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삶에 대해 신이나 어머니의 사랑으로 관점을 갖게 돼서 가족 관계의 보편적인 관점이 개발됩니다. 부자나 복수자로서의 그 과거에 가졌던 욕망을 초월하게 되며 삶의 긍정, 부정적 양 측면을 수용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실 오늘 발표하는 사례가 먼저 서양 포스트 마던 임상 실천에 기본했기 때문에 여기 그 1990년대 그 서구에서는 기존에 그 모더니즘의 그 실증주의자들의 인식론의 한계에 대해서 비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특히 그 포스트 마더니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포스트 마더니즘에서 포스트 마더니즘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특성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더니즘에서는 개인, 부부, 가족 이렇게 가족 체계의 역할과 구조로 정의되는 사회 체계로서의 그 어떤 체계에 대한 인식을 하는 반면에 포스트 마더니즘으로는 관계를 맺는 상황에 기반한 언어적 체계, 사회적 대화의 산물로서의 관계가 형성되고 인간이 삶을 보게 됩니다. 특히 모더니즘에서는 체계 구성원에게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치료자와의 그 다른 사람으로서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와 반면에 포스트 마더니즘은 창조적 대화, 협력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다양한 언어적으로 구성되는 관계적 자아로서의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적 자아가 이렇게 대화와 창조적 대화와 언어를 통한 이런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더니즘에서는 치료자 중심의 계층적 조직 및 과정 모두 알고 있는 하향식 전지적 콘텐트 전문가로서의 치료자의 입장이 놓여 있고요.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대화의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과정을 촉진하는 not knowing, 모르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창출해내고 참여적 창의성에 의존하는 치료자로서의 입장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차이점은 존재론에 의해서 인식론을 결정하는 것이 모더니즘의 특징인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서는 인식론이 존재론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실천의 치료 방법도 다른 이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임상 사례 배경을 소개를 하면요. 한국계 미국 이민 1세 가족으로 5명 가족이 구성되어 있고 내잠자인 김 여사는 30대, 남편도 30대이고 리자라고 큰딸은 10살, 크리스티나 7살, 그다음에 막내 엘렌이 있습니다. 6개월. 사실은 제가 연구자이면서 실천가로서 이 임상 사례를 직접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치유 과정이 12주 동안 매주 1회씩 했고 오늘 발표할 분석 결과는 1세션, 6세션, 12세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의 한 치유 변형 분석 결과를 보면은 내담자 김 여사가 이제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한 치유의 변형 특성을 보겠습니다. 우선 상담 유형이 개인과 가족으로 구분되는데 12세션에서는 가족 세션으로 전체 가족 5명이 다 모였고요. 1세션과 6세션은 개인 내담자 어머니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변화의 특정을 보면은 이 1단계는 주로 나타나는 것이 1세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키기가. 그리고 현저하게 세션 6이나 12세션에 가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넋두리는 일단 1세션과 6세션에서 나타나지만 6세션에 나타나는 그 비율도 상당히 급격히 감소된 형태이고 12세션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풀이는 처음 1세션에서 조금 나타나고 6세션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2세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런 변형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마음 비우기는 1세션에서는 전혀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6세션에서 여기 보이는 6.2%, 그 다음에 마지막 12세션에서 26, 이렇게 상당히 마음 비우기가 마지막 세션에 많이 이렇게 증가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많이 돌렸어요. 제가 1단계 사키기에서 주로 나타난 4가지 범주가 있는데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을 중심으로 볼 때 부당한 박탈감, 비극적 삶의 사건, 어쩔 수 없었던 개인적인 실패, 또 사회 체계의 차별로 오는, 특히 계급이나 성차별에서 오는 가족 내 낮은 지위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이런 고통으로 1단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세션의 샘플 내러티브를 보면 사실 제가 오늘은 가족 문제 때문에 여기 왔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남편과 함께해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하라고 해서 미국에서 온 남자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2단계 넋두리에서 샘플 내러티브를 보면 저는 어머니가 젊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 어머니가 겪은 어려움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그 결과에 최종 피해자가 되었어요. 3단계 한풀이 특히 이제 6세션 샘플 내러티브를 보면 특히 여기에는 새로운 다양한 방법으로 6세션에서의 진행이 되는데 음악 듣기라든가 편지를 쓰고 읽기 또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는 새로운 방법들이 이 가족에서 예전에 없었던 이런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세션에 나온 샘플 내러티브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저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라는 말을 했고, 또 다른 예로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저를 때리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던 모습이에요. 저는 항상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면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6섹션과 12섹션의 샘플 내러티브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애가 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항상 방 정리하고 책을 읽으라고 말했지만 그 애가 정말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말 하고 싶은지 아닌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안심이 되고, 또 한 가지 그게 너무 놀라워요. 아하,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샘플 내러티브가 중요하냐면요, 이 작은 애라는 건 둘째 딸인데 얘가 7학년이면 first grade, 그러니까 1학년이에요. 그 1학년인데 그 미국에서 이 아이가 가정에서 그 엄마로부터 그 폭력, 그러니까는 그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고 미국 아동보호국에 신고가 된 상태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가족치료연구소에 이렇게 의뢰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고, 그 대한 엄마의 이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입니다. 4단계 마음 비우기는 세션 6에서의 변화를 보면 작은 걸음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세션인 12세션에는 상당한 급격한 마침내 변화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세션 샘플 내러티브를 보면,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어려움보다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12세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내담자가 바로 편지를 본인의 어머니한테, 친정 어머니한테 쓴 것을 제가 올렸는데요. 읽어드리면, 어머니, 아주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저에게는 고통스럽고 힘든 어린 시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봅니다.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고난이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날들을 회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내담자 김 여사의 한치유 변형의 길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요, 한치유 변형의 전 4단계를 다 거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점차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순환 반복적인 과정으로, 아까 봤지만 똑같은 것이 어떤 세션은 다른 세션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순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치유 변형의 길을 걷습니다. 한치유의 변형, 특히 상위 단계에서는 공존과 균형 잡힌 가족 관계, 특히 이제 제가 상위 단계라면은 그 마음 비우기 단계 4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갈등 기반 가족 규칙에서 상생 가족 규칙으로 변화를 하고, 돌봄, 그러니까 케어링하는 부모의 행동이 이제 생기게 되고, 학대가 아닌 대화식 자기 표현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식이라는 것은 그 한 단일적인 관점에서의 자기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다 생각하고 관계적인 의미에서 자기 표현이 발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치유 변형에 있어서 치료자와의 관계적 대화 과정에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등 분열 문제가 많았던 한 이야기는 가족과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삶의 행동 모습으로 변형을 하게 되고, 상위 마음 비우기로 이동할 때는 특히 영적 자각과 각성이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배적 문화화된 갈등 분열 의식에서 하나님 중심인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 어떤 변혁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양 포스트 모던 치료적 변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의 분석 결과 가족관계 의미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그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처음에 여기 그 얽힌 관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금 그 얽힌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런 관계하고 존중하지 않는 가족관계, 폭력적인 가족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캐테고리인 다문화 관계의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공동체 우선과 개인 우선이라는 이런 어떤 가치관의 선택에 있어서의 다문화적 관점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권위주의적 위계적 질서가 있는 가정의 어떤 구조와 평등과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는 이런 갈등 관계가 같이 있는 상태를 다문화 관계로서 보고요. 그다음에 육아 교육적으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렇게 이민 가족이기 때문에 그 주류 사회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이런 주변적인 소수 민족 인종이라는 입장에서의 교육적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볼 때 그 얽힌 과정이 관계가 1세션과 6세션, 12세션에서 지금 그 숫자로 표시되는 1, 2, 그 다음에 4, 5 요거 1은 그 가족 안에 그 하위 체계를 나타내는데 특히 그 부부 관계 1이고 2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4는 그 시집과의 친정 부모와의 관계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세션과 6세션에서 보면 그 얽힌 관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됐고 12세션에 가서는 이런 얽힌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한과 관련된 얽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존중하지 않는 관계 중에 하나가 여기 그 12세션에서 나왔는데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려운 그 갈등적 관계를 잠시 언급을 하게 되고요. 폭력적 관계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다문화 관계에서 볼 때 보통 그 12세션에 가서는 많은 문제들이 돼서 양립할 수 있는 양쪽의 문화를 다 이렇게 보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가족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12세션에 많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그 보통 평등과 성취를 강조하고 위계적이고 그 권위적인 그 부모의 관계가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의 그 육아 교육에 대한 유리점과 불리한 점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의 현실을 직면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어려운 점을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이런 행동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되는 그 가족관계의 의미로 조화로운 관계, 자기훈련, 정, 동기화 이런 새로운 그 얽힌 관계에서의 변화된 조화로운 관계가 지금 1단계에서는 1세션에서 나오지 않던 것이 6세션을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12세션에서 이렇게 특히 부부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특히 또 정이라는 점에서도 6단계에서 많이 나와서 모든 가족관계 하위 체계가 정을 나누는 이런 관계의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 평범한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 관점들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변화로 이렇게 보면은 12세션에 가서 이렇게 많이 두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그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또 시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 관계가 이제 3인데요. 그런 가족 하위 체계 시스템에 다양한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어머니의 대화적 말하기 발달 변화의 특성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그 5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단일 관점적 말하기가 사회적 말하기로 변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 말하기 상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적 말하기와 외적 말하기로 이렇게 단계가 변화되어 있는 이런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1세션에서 12세션 이렇게 보면은 12세션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급격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 말하기 사회적 말하기에서는 1세션과 6세션에 감소가 되고 12세션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내적 말하기 상태가 지금 12세션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상태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외적 상태는 내적 대화 상태가 그 다음 단계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세션에서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강압적 행동과 아동의 혐오적 행동의 변화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부모의 강압적 행위가 체벌, 위협, 비난, 부정적 요구, 반복되는 명령, 메마른 애정 이런 형태로 됐는데 이 체별 이제 세션이 지나면서 그 체별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없어진 상태가 이런 표시로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협도 뭐 6세션에서는 없어졌다가 조금 다시 나왔다가 이게 변화의 그 정도도 보통 높은 상태이고요. 특히 여기 이제 비난이나 그 블레임하고 그 자식이 뭐 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상태도 굉장히 많은 변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부정적 요구도 보시다시피 보통 높음으로 1세션에서 12세션에 나타나고 반복되는 명령도 높은 변화를 보이고 마비된 애정도 상당히 높은 그래서 12세션에 가면 애정이 가득 차서 이제 서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 엠퍼티가 생기고 서로 신체적 또 언어적 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정을 나누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아동 학대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의 강압적 아동의 혐오적 행동 변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서의 폭력이 여성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인 그 김 여사의 가족 관계에 대한 의미나 행동이 변함으로써 그 가족 안에 질서가 새로 잡히고 그 부부 간의 질서가 새로 잡히는 이런 관계에서 아동 학대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치료자의 역할, 어떤 위치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3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요. 반응적 청취, 내담자의 주관적인 이야기와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거, 그다음에 대화적 질문하기. 이게 뭐 소크라테스형 질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첫 세션에서 많이 그 리스닝을 많이 해주고 리플렉트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12세션 여러 가족들이 사회적 그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언어의 그 새로운 유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 및 결론. 한치유 전문 실천의 철학 이론적 함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특히 그 후천 개벽의 고급 정신 문화와 접목해서 영성 차원에서의 스피리추얼리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증산도에 해원 상생 보온의 도와 정력 8개도와 연결되고 또
금화 교육 사상과 연결을 시켰는데, 먼저 제가 원시 반본의 3대 핵심 실천 원리인 회원 상생 보온의 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유철 박사님 은혜가 큰데요. 제가 저기 썼습니다. 많이 도움받았기 때문에 이 조기 도표 그림 위를 보면 가정에서 한 해 변형 실천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의 상호작용적 관점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원래 여기 그 유철 박사님 그 논문에 보면은 이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빨간 하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회원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있는데, 그 지금 그 회원의 그 동그란 게 지금 사실은 제가 눈물방울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약간 이렇게. 근데 그게 사라져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회원에 있어서는 깊은 눈물방울 자국을 제가 이렇게 해놨고, 그 깊은 그 내적인 심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생에 가서는 유니티, 전체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강조를 했고요. 서로 잘되게 하기가 이제 상생이고, 그다음에 보호는 하모니, 조화, 서로의 평화를 유지하고 가족에서 평온과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의미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한치유 변형 상호 영향이라고 봤을 때 상호작용 패턴의 발달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회원은 가족 내 상극 문제 해결과 연결이 되고, 가족 치료적 목표 달성,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치료할 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치료 목표 달성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정서적 그 만족 패턴을 확립하는데 상호작용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봤고요. 상생은 가족 평등 구조로 이제 봤습니다. 가족 모두 서로 잘되게 하기, 보호는 이제 특별히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의미고요. 특히 조화 가족관계의 그 창조성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치유 변형의 상위 단계에 있어서 보온 경험은 항상 회원과 상생과의 상호작용 관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이어라키나 위계질서를 가지고 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 이해로는요,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굉장히 서로 상호 그러니까는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상호 서포트하는 이런 단계가 있지 않은가. 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어떤 단계로 아직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치유 변형의 목적과 구조화의 과정에서 볼 때 전문 실천 고급 기술 고안의 중요한 이론이 된다라고 보고, 특별히 내러티브 정체성의 창조 변형 과정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 고급화된 우리 정신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우주론인 정역 사상의 금화 교육 원리와 정역 8계도를 중심으로 한 해 변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부의 우주 선우천 변화의 핵심 사상은 한치유 변화의 목적과 구조와 과정을 이루는 그 토대의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어두운 선천 세계가 끝나고 후천의 밝은 문명 세계가 돌아온다는 가을 미래 후천 개벽 사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어서 금화 교육의 원리는 상당히 중요한 근본 원리인데요, 현실화와 구체화의 원리로 제공이 되고요. 특히 그 서쪽과 남쪽이 오행으로 서쪽은 금이고 남쪽은 화인데, 바뀐다는 것은 공간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의 근본 전환을 나타내서 시공 변화의 일치성 원리를 금화 교육 원리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재학 박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력 사상에서 보면은 우주 만물의 무한 팽창, 분열을 막고 만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절 성숙시키는 것이 바로 금의 이치이고, 이게 양재학 박사님의 김일부의 생애와 사상에서 보면 생명의 재생을 위한 우주적 자기 창조, 자기 조직화, 자기 변형의 보편적 원리, 모든 시간과 공간이 얽혀 공간 속에 만물을 연결하고 시간 속에 만물의 생명을 만유 생명을 유지하는 역동적인 원리, 우주 자체의 자기 정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존재의 방식을 바꾸는 이런 갈등 질서가 자기 부정뿐만 아니라 갈등 질서의 자기 부정뿐만 아니라 변화와 변형의 우주론적 원리로서 우주적 자기 정체성 증명을 이런 우주 운동을 통해 개념으로 아주 정말 심오한 개념이라고 저 굉장히 감명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치유 변형 본질 연구의 창조적 운동 단계론에 대한 실증적 구체화의 원리에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정력 8계도를 보면 그 단계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정력 8계도와 문왕 8계도의 궤는 배치가 다릅니다. 정력 8계도는 완성 단계이고 문왕 8계도는 성장 단계입니다. 우주 그 순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림 4 문왕 8계도를 먼저 보면 이게 이제 문왕 8계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림 부부 자녀, 이제 부부가 여기 이제 부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부부가 이쪽과 이쪽이 이제 부부인데, 부부, 자녀, 부모, 가족 구성원에 간의 위계 구조가 건강치 못한 가족관계 구조입니다. 저는 이거 이제 임상 실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 관계 경계가 얽히거나 자녀 부모의, 그러니까 얽힌 관계는 자녀 부모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가족 구조로서 가족 역기능적 이런 상태의 가족 향상성,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역기능적 향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반면에 정력 8계도를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가족 체계 구조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부 보면은 부부가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방향으로 자녀도 위치에 이렇게 딱 정렬이 돼서 들어가 있고, 부모 가족 구성 간의 위계 구조가 전환으로 명확한 가족 관계 경계, 자녀 부모 또 부부 간 이렇게 기능적 건전한 가족 구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치유의 고급 실천 방법적 함의를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 이론적 관점에서 봤지만 그것이 하나의 그 인식론적이나 존재론적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방법론적 관점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어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 사상, 특히 이제 증산도 그 상생 보온 해온 이런 도와 또 정력의 그 중요한 그 인류의 그 창조 변화 과정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인티그레이트 그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제 그 마지막 그 지금 발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의 도 모델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붙였습니다. 도자가 제가 이번에 배운 것 중에서 그 모든 것에는 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에도 도가 있고 또 한의 개념도 상당히 그 역동성과 그 뭐라 그럴까 존재의 주체적 그 창조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델의 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음 챙기기의 내러티브 정체성 변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indfulness, 마음 챙기기의 Narrative Identity Transformation,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궁극의 고요, 정정,
궁극의 인간 테일의 길로서 포스트 모던 전문 치료의 대화적 접근과 자기 정화의 치료 기술적 방법과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접목이 된다고 제안해 봅니다. 특히 그 회원 상생 보온에 도와 자율적 조절 성숙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방식의 내러티브 정체성 창조 변화에 굉장히 그 접목하기에 굉장히 잘 연결되기 때문에 그 치료의 목적과 구조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치료 대화적 접근과 천지조화, 태우추 수행법, 영가무도, 심성회복 이런 수양의 방법과 이렇게 포스트 모던의 그 대화적 접근법과 이렇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않는가. 특히 여기 이제 수행법이나 이런 방법론적에서는 그러니까 마음 챙기기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제가 실제 임상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철학 문화가 개념 속에서 그런 새로운 창조성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그 개념적 내적인 어떤 그 조직화할 수 있는 통합화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는데 구조와 과정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부분의 개념적, 실천적 통합의 성격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맺음으로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은 우주의 패턴에 합치된다. 한의 깊은 괴로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의 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서 저의 모든 발표를 마치고요. 참고 문헌을 이렇게 오늘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고요. 감사합니다. 예, 송기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 박사님 한국어 전혀 서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 박사님이 아마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한에 대한 다양한 그런 개념들을 소개하셨죠. 특히 또 발표자께서도 한은 이 비극적인 삶의 사건과 상황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었던 그런 고통과 응어리진 그런 어떤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특히 한국인과 관련시켜가지고 한국인들의 큰 슬픔의 민족 정신문화적인 형태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이것은 어떤 외부 역사 및 사회 환경과의 어떤 그런 상호 작용과 관련된 또 정신 내부적 과정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한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한국의 한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연구된 어떤 그런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연구할 절대 필요한 어떤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오늘 송 박사님은 이 한의 변형의 추이에 대한 임상적 연구, 임상 연구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자께서는 한국계 미국인 이민 여성을 위한 그런 한의 치료를 실제 임상 연구하는 것을 오늘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아마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 또는 이곳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낯선 어떤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이걸 사전에 조금 접하신 분들은 조금 괜찮은데,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 또는 질의사항 같은 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 박사님의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